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약 긴급 상황에서 단 4분이 한 사람의 생과 사를 가릴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믿기지 않죠? 오늘은 바로 그 4분, 그 골든타임 안에 생명을 구하는 법,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을 걷고 있는데 바로 내 눈앞에서 누군가 쿵 하고 쓰러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어떡하지 하고 당황해서 그냥 멍하니 서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면 뭔가 바로 행동에 나설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볼 겁니다. 네, 바로 이 시간 4분에서 6분. 이게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심장이 멈추고 나서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우리 뇌는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첫 대응, 그 몇 분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긴급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실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거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후자가 되는 법을 배울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무엇이든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항상 낫다. 많은 분들이 내가 괜히 나섰다가 더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망설이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시도 하나가 정말로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현장 안전 확인. 구조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안전한 게 최우선이에요. 주변에 위험한 건 없는지 꼭 먼저 살피세요. 둘째, 환자 반응 확인. 괜찮은지 어깨를 두드리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딱 찍어서 119에 신고해달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자동심장 충격기, 영어로 AED라고 하죠. 그거 좀 가져다 달라고 구체적으로 외쳐야 합니다. 이 AED가 있어야 멈춘 심장에 전기 충격을 줘서 다시 뛰게 할 수 있거든요. 아주 결정적인 장비죠. 환자 반응을 확인할 때 절대 몸을 막 흔들면 안 돼요. 다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어깨를 가볍게 톡톡 두드리면서 귀에다 대고 크고 분명하게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외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근데 이게 생사를 가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현장 안전 확보했고 119 신고도 했어요. 그럼 이제 쓰러진 사람의 상태를 확인해야죠. 뭔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알파벳 A, B, C. 첫 번째 A는 에어웨이, 우리말로 기도 확보입니다. 말 그대로 숨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막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입안에 혹시 이물질이 보이면 조심스럽게 제거해주고 머리를 살짝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서 공기가 잘 통하게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음 B는 breathing, 바로 호흡 확인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10초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 눈으로는 환자의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보고 귀는 입 가까이 대고 숨소리를 듣고 뺨으로는 숨결이 느껴지는지 확인하는 거죠. 보고, 듣고, 느끼고. 만약 정상적인 숨을 쉬지 않는다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다음 단계로 가야 해요. 마지막 C, circulation, 순환 확인인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맥박을 짚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 찾다가 골든타임 다 놓칩니다. 그냥 방금 확인했던 B, 즉 호흡,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환자가 정상적으로 숨을 안 쉰다? 그럼 바로 심장이 멈췄구나, 혈액순환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1초도 망설이면 안 됩니다. 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 드디어 가장 핵심적인 단계죠. 바로 심폐소생술, CPR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CPR을 하면 멈췄던 심장이 막 드라마처럼 펄떡 다시 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춘 심장을 대신해서 우리가 인공적으로 펌프질을 해주는 거예요. 뇌로 계속 피를 보내줘서 뇌가 죽지 않게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생명의 시간을 버는 겁니다. 자, 속도가 중요하겠죠? 바로 이 숫자, 분당 100회에서 120회.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면요.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럴 땐 노래를 떠올리시면 돼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기상어 있죠? 뚜루루 뚜루루. 그 노래 박자나 아니면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에 나오는 Stayin' Alive 리듬에 맞춰서 누르면 거의 정확합니다.
위치랑 깊이도 정말 중요해요. 위치는 가슴 정중앙, 흔히 말하는 명치 바로 윗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가운데쯤이죠. 거기에 깍지 낀 손에 손꿈치를 대고 팔꿈치는 쭉 편 상태에서 내 체중을 실어서 수직으로 꾹꾹 눌러주는 겁니다. 깊이는 가슴 전체 깊이의 약 3분의 1 정도, 성인 기준으로 한 5cm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30대 2입니다. 가슴 압박을 30번 하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2번 하는 거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공호흡이 좀 꺼려지거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요. 괜찮습니다. 그냥 가슴 압박만이라도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심폐소생술이 어른이랑 아이랑 조금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 차이점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몸집이 작으니까 한 손으로 압박할 수도 있고요. 깊이도 가슴의 3분의 1인 건 똑같아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구조자가 2명일 때. 어른은 구조자가 1명이든 2명이든 무조건 30대 2예요. 하지만 아이는 구조자가 2명이면 15대 2로 바뀝니다. 압박 15번에 호흡 2번. 그만큼 아이들에게는 호흡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훨씬 자주 숨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즉 미리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이나 차에 구급상자 다들 갖고 계신가요? 이 사진 보시면서 우리 집엔 뭐가 있더라 하고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구급상자 안에 뭐가 있어야 할까요? 뭐 거창한 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죠. 멸균거지나 붕대, 소독약, 의료용 테이프, 그리고 나 자신을 보호할 장갑까지. 사실 이거 다 약국 가면 금방 살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바로 준비해 보세요. 이런 작은 준비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습관이 있어요. 평소에 내가 자주 가는 곳들, 예를 들면 회사나 헬스장, 지하철역 같은 곳에 혹시 이 AED, 자동 심장 충격기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쯤 둘러보는 거예요. 저기 있구나 하고 위치만 알아둬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용하는 건 걱정 마세요. 뚜껑을 열면 기계가 1번, 패드를 붙이세요. 이렇게 음성으로 다 알려주거든요.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무관심이다. 결국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기술과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하고 그냥 지나치는 그 무관심이 어쩌면 가장 큰 비극을 만드는 건 아닐까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생명을 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봤는데 이제는 조금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기억하세요. 영웅은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배운 걸 기억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외면하지 않고 용기를 내는 사람, 바로 당신이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